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전일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과도하게 밀린 측면이 있어서 금일 이렇게 강하게, 이젠 전일이죠. 12시가 지났으니까 4월 1일 다음날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지수도 지수지만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수백여 개의 종목들이 제가 전일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금이 이젠 전일이죠. 전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로 이제 수급이 물렸어요. 물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뭐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뭐 한번 종목들 볼까요?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거의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뭐 수십여 개의 이재명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이 나온 형태고, 뭐 평화홀딩스처럼 뭐 김문수 관련주, 벨로프처럼 뭐 김문수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왔고, 뭐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그다음에 유승민 관련주까지 인물주가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하루였고요. 그 외에서는 뭐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출산, 마가방 컴퍼니 같이 저출산 관련주들 뭐 보면 볼까? 일자리 관련주도 수급이 보면 뭐 들어왔고, 원티드 랩이나 오픈룰처럼 일자리 관련주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였단 말이죠. 정책주들이나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매수라면 바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살짝 심심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을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금일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보면 나스닥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금일은 살짝 교정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은 게, 5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내일이면 5일선이 일정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상방 어찌 보면 5일선 뚫기가 돌파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면 더 편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뭐 상승 흐름 나오다도 상관없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는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금일 5일선, 아니 금일 상승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면 내일도 뭐 5일선 돌파 흐름이 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상승 흐름을 위해서는 살짝 뭐 밀리더라도 그래도 도지형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전일보다는 약한 흐름이겠지만, 그래서 상승 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뭐 장 초반에는 시세 흐름이 강하겠지만 거진 다 그 시세가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도 이제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 끝나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힘이 없습니다. 거진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든 안 당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선고일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들은 보시면 안 돼요.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좀 본다고 정치 테마주들 손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바닥에 있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노복 관련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노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노복 관련주는 그래도 한 뭐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오진 않았어요, 간신주목으로.
오히려 이제 기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을 좀 더 끌고 가려고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뭐 노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바닥이고 그래서 보면 바닥이 종목들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사실 좋긴 하기 때문에 묵혀서 가져가는 게 더 좋다. 정치 테마주들을 뭐 고가에서 따라 붙는 것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STS 그린 로지스예요. 종목은 예상대로 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물리다 보니까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윗부분 한 11,300원 이상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기대치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밀렸을 때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5일선 돌파도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수가 한번 이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밑으로 밀고 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일단 지수가 이 역별이잖아요. 이제는 지지선을 다 무너뜨리고 밀린 형태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뭐냐면 쌍바닥 형태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앞저점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저점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쌍바닥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밀집되는 형태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상승 흐름이. 과거에 보시면 역별 형태로 바뀌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지선을 다 무너뜨렸을 때 어때요?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모양을 잡고 가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시면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밑으로 밀고 갈 거란 말이죠.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금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직 갭을 완벽히 안 메꿨기 때문에 쪽 뭐 소폭의 상승이라든지 뭐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여하튼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하방으로 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밀린다는 생각은. 그런 다음에 모양 잡고 상승 흐름으로 가겠죠. 가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4월 첫날에 밑꼬리가 없습니다. 시가와 저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월봉에서 보시면 항시 거의 양봉으로 나왔을 때 어때요? 밑꼬리가 형성되면서 가죠. 보시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근데 9,160원이 깨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뭐냐? 9,160원 한번 깨트리고 간다라는 게 깨트리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살짝 나올 수는 있어도 어떻다? 결국은 한 번 더 밑으로 깬 다음에 다시 뭐 상승 흐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I텍도 똑같대요. 신기하게 GI텍도 어떻다? 밑꼬리가 없습니다. 월봉상 밑꼬리가 없어요. 월봉상에도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항시 보면 양봉이 나왔을 때 다 밑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물론 밑꼬리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종종. 근데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밑꼬리를 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봤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끌고 가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어차피 제가 이날에 이제 장 마감 됐을 때 이제 끝나고 말씀드려서 다음날 밀렸을 때 매수하라 했으면 어차피 수익이에요. 이 종목은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이 이 부분 한 2,800원까지는 도달했어야지 정상인데 정치 테마주 쪽은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그냥 뭐 2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은 원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하는 종목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장 입장에서도 개인들을 유도해야지 유도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안 잡다 보니까 새우들도 끌어올리다가 포기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런 흐름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밑꼬리가 없잖아요. 월봉상. 밑꼬리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 한번 이번 달에 밀고 가야 돼. 월초기 때문에 충분히 깨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 종목도 저점이 2,440원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일. 그리고 타임메딕스
파인메디스 같은 경우도 주봉은 좋아요. 밑꼬리 반격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종목은 어째 보면은 신규 상장격이고 크게 간 흐름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월봉상 저가선이 깨지질 않았어. 시가 형태로 바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번 깨트리고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보세요. 이때도 상한가 언제 어떻게 쳤다? 상승 흐름 나오는 척 하다가 저가선 깨트리는 음봉을 만든 다음에 다음날 이젠 상한가에 쳤거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에도 어떻다? 진짜 상승 흐름 잘 나오는 척 하다가 어때요? 이 저가선 한번 월봉상 이젠 흐름을 봤을 때는 저가선 한번 이탈되는 음봉만 나온 다음에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자체도.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잘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뭐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 알면서도 혹시 모르잖아요.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앞전 저점 이탈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래도 나는 손해보기 싫다,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일 상승,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한번 정리하시고 깨트렸을 때 관심을 또 가져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처럼 큰 시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생각대로 시세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정치 금일 전일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외에서는 제대로 그 시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치 테마주도 타점이야. 죄다 타점이었어요. 에이텍도 그렇고요. 뭐 동신건설 뭐 보시면 다 타점이었어요. 시세가 나와도 이상하질 않았다. 평화홀딩스, 김문수 관련주도 완전 타점이었고요.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 김문수 관련주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점 형성과 맞물려서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잘 나왔다. 재료와 잘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셔라. 한번 저점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진입하셔도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전일 말씀드린 배터리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삼성 SDI가 이제 노브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요. 저는 MOT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좀 부담되는 자리로 했는데 오히려 상승 흐름이 제일 강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게 이런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역해도 쉴드형으로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웃긴 거는 21선 저항 때도 이렇게 이미 어때요?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이제는 밀릴만한 이런 저항대는 없어요. 다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앞전고점 돌파도 내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내일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종목이 이젠 상방으로 이젠 저항대 저항대 역할을 맡고 있던 이평선을 다 뚫으면서 뭐 살짝 조정이 뭐 나올 수도 있어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종목 흐름이 다시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O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뭐 현대공업이나 뭐 성우도 웃겨요. 이게 지금 차트가 잘못됐어. 보시면 원래 이게 지금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차트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내일이면 바뀌려나?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나 그래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 좀. 그래서 저는 성우라든지 여하튼 차트가 잘못된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하튼 성우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NS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전 더 강하게 갈 거라고 보여졌는데, 메가터치라든지. 근데 MOT가 제일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지금 MOT가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현대차와 삼성 SDI 이젠 그 이슈로.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원형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공업부터 이제 메가터치, 그다음에 성우, 그다음에 KNS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갔어요. 그때도 시세 이 노봇 관련돼서 이렇게 배터리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성우 같은 경우는 좀 기대 볼 만하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성우 같은 경우는 말이 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죠. 첫 번째 수급, 그다음에 두 번째 수급 거래량 실려서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앞전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 아래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사실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어거지로 밀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몇 개 안 돼. 완전 수폭으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세력들이 대다수의 물량이 있지 않는 한,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들고 있지 않은 한 이렇게 빼는 게 불가능해요. 수폭의 거래량을 빼버렸잖아요. 자전거래 해가지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끌어올릴 때는 대장관이 터트리잖아요. 악성 매물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데 밀 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밀린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교포가 대부분 물량을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있다면 이 부분, 이 전저점 부분까지는 깨트린 부분까지는 회복이 돼야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순환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산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금강공업을 말씀드렸고 금강공업은 뭐 이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시안종묘는 역으로 이렇게 개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밀렸어요. 근데 앞만 봐도 차트가 상방으로는 갈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밀린 척 하다가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린 척 하다가 밑꼬리 달린 형태로 장대한봉 한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근데 불안유선 이제 산불 관련주 이제 영남 지역의 이제 산불이 다 이제 해결이 해소가 됐잖아요. 이슈가. 그래서 뭐 무들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들어올 만한 게 없다면 차트 베이스는 원래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리고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도 차트 베이스는 원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차트 베이스는 웬만해서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까지는 한 이틀 정도는 좀 보시면서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차트 베이스로는 수급이 들어와야지 정상이 차트여서 내용이 문제지 차트 흐름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금강공업이라든지 요놈 아시아종묘라든지 심지어 효성 OMB까지 본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세게 들어온 이후에 그냥 이렇게 밀어 그 거래량을 이렇게 스포를 미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밑으로 뺄 자리가 크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이제 금일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한 종목 들고 와봤어요. 일단 원래는 노봇 관련주 바닥에 있는 노봇 관련주를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뭐 특히 노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젠 정고점 부근까지 또 밀었기 때문에 가져봤는데 이제 투자주의 때문에 투자주의 이후에 한 10거래에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내에서는 저점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투자주의 뜨면서 강하게 장대목 나올 수도 있겠어요. 뭐 여기서 K&R 시스템도 보더라도 지금 어찌보면 거진 반등이 강하게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노후 관련주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아직 완벽하게 저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련주 들려다가 이제 전혀 단기적으로 그냥 차트 베이스로 보고 그냥 가져와 봤어요. 어느 종목이냐 시지메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정형외과용 의료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베이스를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거의 2년간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이
2년 동안 정지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대표가 이제 2022년도에 전 대표가 횡령을 저질렀거든요. 저질러서 한 2년 정도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이제 풀린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비핵심 사업인 우주항공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같이 이런 좀 비핵심 사업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매각을 해버렸고요. 다 정리를 해버렸고 최근에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뭐 치과 임플란트 기업 GDS를 인수했고요. 이외에 또 이제 관련 기업들,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인수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분업인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내용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종목 인사는 왜 계속 내려가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과거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는 이런 좀 불안 요소 때문에 밀리는지 몰라도 일단 뭐 별도로 보는 거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 기업이 양호하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제 자산 고지를 보시면 안정성이 있어요.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고 그래서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감사 보고서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셔야 되는 건데 감사 보고서도 3월 20일 날 이렇게 제출을 했죠. 그 외에서 또 이제 내부화 이걸 보거든요. 저는 내부 뭐 감사 의견은 검토 뭐 이런 내용들 봅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도 보고요. 근데 간혹마다 적정은 나오는데 해당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전 보진 않습니다. 차트 흐름이 착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천 단위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막 1,000원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잘 들어오는 그런 장세죠. 근데 그 감사 보고서 봤을 때 이런데 해당이라고 뜨면 저는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이제 나왔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기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때 수급 한번 들어왔죠. 그 뒤에 이렇게 밀렸죠. 민 다음에 어때요? 약정 고점 돌파가 안 나왔음에도 더 큰 거래량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전 매물은 다 먹어버렸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봉이 매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금일 난 황당한 게 이렇게 시초가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렸던 시초가 아래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거래량이 스프게 거래량을 밀어버렸다는 거죠. 이 두 거래량이 합쳐도 앞전에 매수 거래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한참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21선 돌판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바로 아래란 말이죠. 21선 부근이 대략 918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이제 그 빠진다고 본다면 한 1.56% 정도입니다. 많이 빠져봐야 21선의 지지를 받는다고 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고 신용 비율도 1%도 안 돼요. 0.87%입니다. 반대 매매를 좀 많이 당했나 봐요. 이 종목에 이렇게 집어넣다가 많이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차트 베이스 괜찮고 신용 비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봤을 땐 나빠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추천주로 들고 와 봤어요. 그래서 금일은 이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시간 봐서 내일도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